안녕하십니까. UPBS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스라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터키가 최근 각국의 대사들을 파견하고 총영사관을 설치하는 등 모든 외교 관계를 회복하기로 선언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수상 야이르 라피드는 터키 대통령 레게 타입 에르도간과의 공동 선언에 앞서 터키와의 관계를 원상 복귀시키는 것은 지역 안정에 중요한 자산이며 이스라엘 시민들을 위해 아주 중요한 경제적 뉴스입니다. 우리는 세계 속에서 이스라엘의 입지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스라엘과 터키는 1949년에 외교 관계를 맺은 이후 한때 가까운 동맹 국가였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 때문에 지난 수년간 관계가 흔들리고 악화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현재 터키 대통령 에르도간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갈등 문제에 있어서 이스라엘을 강하게 비난하는 자입니다. 터키는 또한 몇 명의 하마스 리더들을 초청한 적이 있어서 두 나라와의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국제안보학센터 선임연구원 갈리아 리덴스트라우스 박사는 과거에는 터키가 이스라엘이 필요한 것보다 이스라엘이 터키와 관계를 맺어야 할 필요가 더 있었지만 오늘날은 그렇지 않다. 터키는 외국에 직접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경제적 입지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이것을 위해서 터키는 기본적으로 지역의 여러 나라들과 관계 정상화를 하고 있으며 또한 터키는 이스라엘의 가스가 필요하다. 그래서 터키의 호의적인 정부가 이스라엘에 집권하고 있을 동안 정상화를 추진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From the Israeli side, we know a major bone of conten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is the presence of Hamas military activities on Turkish soil. We know that this is something that Israel wants Turkey to stop. 이스라엘 대통령 헤르조그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이러한 움직임은 더 위대한 경제 관계를 창출하고 두 나라의 관광 사업을 활성화하고 유대인과 터키인들 사이의 우정을 돈독히 할 것이다. 이웃과의 좋은 관계와 중동에서의 파트너십의 정신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하다. 모든 신앙의 구성원들, 무슬림들과 유대인들, 그리고 크리스찬들은 평화 가운데 공생할 수 있고 또 공생해야만 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네, 이스라엘과 터키의 외교 관계 정상화를 통해서 두 나라의 평화가 지속되고 두 나라 사이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대로가 활짝 열리길 기대해 봅니다. 예, 다음 소식입니다. 지역교회 청년지도 목사들과 대학, 청년 선교단체 리더십 그리고 청년 세대들이 모여서 한국교회 청년사역 위축과 선교자원 감소 위기의 원인을 파악하고 돌파구를 모색하는 자리를 가질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9월 5일부터 7일까지 강원 평창 켄싱턴 호텔에서 선교단체와 교회가 서로를 이해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청년 사역의 현주소를 파악하여 미래 사역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2022년 청년 미래 선교 썸밋을 개최합니다. 12개 교회와 20개 교회 선교단체, 15개 교회 및 기관 소속 청년 대표와 진행 요원 등 총 6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인데요. 이번 청년 미래 선교 썸밋은 통계 및 분석, 연구를 공유하고 청년 세대들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면서 청년 사역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WMA는 청년 선교의 현실에 대한 솔직한 나눔을 통해 청년 선교와 동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추후 모임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청년 미래 선교 썸밋에서 서로 배우고 나누며 인격적 친밀성과 사귐, 동역자적 관계성을 형성하여 향후 존재적 사역적 연합으로 가능성을 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친구가 친구에게 전하는 복음이 더 큰 영향력이 있다고 합니다.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할, 청년들을 일으킬 청년 지도자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네, KWMA가 교회 중심의 선교 운동을 위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지난 8월 26일 기독교 감리회 선교본부에서 2022년 한국 선교 지도자 포럼 일명 한선지포의 두 번째 섹션 교회 중심의 선교 운동의 준비를 위한 모임이 열렸습니다. 참석자로는 강대응 KWMA 사무총장과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오일영 목사, 지호 선교회의 주누가 선교사, KWMA의
전신근 대외협력실장이 대면과 동시에 온라인 줌으로 모여 준비 회의를 가졌습니다. 강대은 KWMA 사무총장은 선교는 건물이나 외형이 아닌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고, 주누가 선교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함과 현존이 드러나는 삶이 강조되는 포럼으로 만들자라고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오일영 목사는 라이프 에즈 미션이 되도록 삶 속에서의 평신도의 역할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전체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2022년 한선지포 교회 중심의 선교운동은 충킴의 발제, 주누가 선교사의 선교단체 중심에서 신학적인 사유를 통한 논찬과 오일영 목사의 교회 목회적 관점에서 실제적인 고민을 위한 논찬이 이어지고 질의응답 시간과 소그룹 토의 그리고 발표로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통해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WMTC 소식입니다. WMTC 대표회장 김우경 목사의 이스라엘 선교 사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WMTC 대표회장 김우경 목사는 예루살렘에서 선교 사역과 더불어 한 달 동안 기도의 시간을 가졌고 50일간 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하던 평촌 일회교회 전정희 목사와 만나 예루살렘 거룩한 빛 비전교회를 중심으로 연합 사역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복음화를 위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축복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홀리랜드 대학에서 구약학과 유대학을 가르치며 부총장으로 섬기는 정연호 교수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이번 만남을 통해서 WMTC 연합선교회와 홀리랜드 대학과 MOU를 맺기로 결정하였고 WMTC 10월 원래회 때 초빙 강사로 와서 메시지를 전하고 WMTC 고문으로 추대받게 되었습니다. 만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이스라엘 사역을 통해서 보게 되니 참으로 기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0월이 벌써 기대가 됩니다. 8월 16일 조계훈 이정민 선교사 부부가 티국으로 출국하였습니다. 8월 16일 조계훈 이정민 선교사 부부가 1년 반 동안 품고 기도로 준비해오던 새로운 선교지 티국으로 출국하였습니다. 그런데 출국 몇 주 전에 조계훈 선교사는 가슴 압박과 두통으로 인해 병원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CT 촬영을 받고 심장 혈관의 60% 이상이 막힌 것 같아 스텐트 시술을 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계훈 선교사는 수술하지 않고 무사히 출국하도록 간절히 기도하였고 스텐트 시술 전 심장 조영술을 통해 결국 약물로 치유가 될 것 같다는 의사의 처방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현지에 도착한 조계훈 선교사 부부의 기도 제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르하바. 사역 후반전을 이곳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신 은혜와 사랑 덕분에 잘 도착하여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제 소견에 시리아와 중동은 우리 주님께서 내전을 통해서 복음의 문을 여셨다면 이곳은 경제적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복음의 문을 여실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통해 심령이 가난해져서 복음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3년 전에 비하면 이곳 물가는 적게는 2배에서 3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곳 사람들이 이사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매물이 없어 집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예배해 두신 집을 구해서 이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비자도 순적히 잘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사역 후반전은 남김없이 후회 없이 미련 없이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여 복음, 제자, 교회, 재생산을 이루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역 후반전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스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저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을 섬기고 또 저희들을 도와주고 있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이 앞으로 더욱더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전도 제자, 선교 제자, 이 시대의 남은 제자가 될 수 있는 저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김정재 이미화 선교사가 8월 29일 우루과이로 출국했습니다. 김정재 이미화 선교사는 한국에 머물면서 WMTS 13기 훈련을 통해 영육 간의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면서 간증을 통한 말씀 사역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제 우루과이에서 또 하나의 교회 개척을 준비하며 복음, 제자, 교회, 재생산의 사역을 이어나갈 텐데요. 기도 제목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복음, 제자, 교회, 재생산 6개월의 일정을 마치고 저희들 안전하게 우루과이까지 도착했습니다. WMDC에서 또 거룩한 빛 비전교회에서 저희들을 너무 섬겨주시고 사랑해주셔서 살도 찌고 영적으로도 많이 쪘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저희들은 새로 개척한 교회를 주변으로 복음 활동을 할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곳곳에 가서 전도하여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것을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지역이 복음화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꼭 부탁드리고, 또 저희의 기도 제목은 여기서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선교사,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선교사 한 분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회에 같이 협력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쓰임받는 분, 그런 분이 꼭 필요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로 동역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파키스탄 WRTC 국제 컨퍼런스 소식입니다. 이번 10월 18일에 예정되어 있던 파키스탄 WRTC 국제 컨퍼런스는 현지 사정으로 일주일 후인 10월 25일부터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파키스탄 김석권 선교사입니다. 2022년도 10월 달에 제1차 세계 WRTC 컨퍼런스를 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핵심 제목이 The Fire라는 제목으로 저희들 준비하고 모든 분교들이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귀하신 여러분들과 또 귀한 기도 제목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WRTC 월드 컨퍼런스를 통하여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참석한 모든 나라 WRTC 디렉터들과 현지 대표 청년들이 주님의 거룩한 목적을 깊이 심고 복음 전도자로 성령 불가운데 일어나길 바라며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 더욱더 파키스탄 청년들이 성령의 불을 받아 영적 부흥의 바람을 일으키는 제자로 세워지길, 또 미종족 종족 선교사로 세워지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는 준비하는 모든 순간순간 성령의 지혜와 통찰력이 없으면 힘이 듭니다. 준비하는 위원들 위해 성령의 지혜와 통찰력이 부어져서 계획이 차질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비자가 참 중요합니다. 초청받은 모든 분들이 비자가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기도 부탁드리며, 파키스탄 내에 들어오실 때 이미그레이션, 또 커스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욱더 안전과 보안을 위해서 기도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파키스탄이 장마철로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엄청난 피해로 3천만 명의 수재변이 생겼는데 그게 남쪽이라 당이 저는 중부 쪽입니다. 나월에.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것은 비는 오는데 피해는 없습니다. 비가 멈출 수 있도록, 또 성의 기간에 하나님께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성군 전서로 지켜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위가 있는 9월, 풍성한 만남, 풍성한 응답,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UPBS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